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월요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눈 밑엔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하나 막막한데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어젯밤 못다 본 영상 하나를 틀어요. 좋아하는 아이돌의 비하인드 영상이든 새벽에 올라온 애니메이션 클립이든 드라마 OST가 흘러나오는 편집 영상이든 그 순간 딱 30초만 지나도 뭔가 숨이 쉬어지는 느낌.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왜 갑자기 살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요? 주변에서 덕질 좀 그만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아니면 어쩌면 당신이 그 말을 한 쪽일 수도 있어요. 뭔가 유치하고 시간 낭비 같고 어른스럽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행위. 그런데 말이죠. 심리학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건 단순히 좋아하는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덕질이 인간의 정서 구조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말 그대로 멘탈을 살리는 생존 기술인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당신이 좋아하는 것에 쏟는 그 시간을 조금은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어쩌면 당신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될 수도 있고요. 먼저 한 가지 개념을 소개할게요. 감정경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거창한 용어처럼 들리지만 사실 굉장히 직관적인 개념이에요.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끊임없이 감정을 소비해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뉴스를 보면서 불안해지고, 이렇게 감정 에너지가 빠져나가면 어디선가 다시 채워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바닥이 나죠. 여기서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디서 감정을 충전하나요? 누군가는 여행을 가고 누군가는 운동을 해요. 하지만 매일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덕질은 달라요. 매일 밤 10분만 투자해도 새벽 2시에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어요. 이 접근성이 바로 핵심이에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미시적 회복 경험이라고 불러요. 거창한 휴가 없이도 짧고 반복적인 긍정 자극이 축적되면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낮아지고 도파민 수치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퇴근 후 좋아하는 배우의 영상을 보며 킥킥거리는 그 행동, 사실 뇌가 열심히 회복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낭비가 아니라 투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최근 몇 년 사이 이 감정 경제의 구조가 한국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K-팝, K-드라마, 웹툰, 버추얼 유튜버.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감정을 투자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영역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자,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유형을 소개할게요. 상상해보세요. 회사에서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분명 내가 맞는데 분위기상 아무 말도 못하고 참았어요.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없고 아니면 있어도 이 기분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냥 이어폰을 꽂고 좋아하는 아이돌의 콘서트 영상을 틀어요. 무대 위에서 완전히 자기 세계에 빠진 그 사람을 보면서 뭔가 대신 살아준다는 느낌? 그 활기, 그 집중, 그 에너지가 화면을 통해 전달되는 것 같아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대리만족 또는 조금 더 정확히는 기능적 공감 투사라고 해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타인의 경험을 통해 감정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게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좋아하는 대상에게 감정이입하는 경험은 실제로 자기 효능감을 높여준다고 해요. 저 사람도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감각. 작지만 아주 강력한 내면의 목소리죠. 어쩌면 당신이 이 유형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당신이 아는 누군가일 수도 있고요. 덕질이 현실 도피로 보인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지금 피난처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피난처를 찾았다는 건 사실 꽤 건강한 대처 방식이에요. 그런데 덕질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혼자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함께 좋아하는 것.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SNS에서 낯선 사람에게 DM을 보내는 걸 상상해 보세요. 보통은 굉장히 어색하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저도 그 캐릭터 좋아해요 라는 말 한마디 있으면 갑자기 장벽이 사라져요. 10분 만에 서로의 최애 장면을 공유하고 1시간 뒤에는 왜 그 캐릭터가 인생 캐릭터인지를 열변하고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상하리만큼 편하네요. 이게 왜 그럴까요? 심리학자 헨리 타즈펠의 사회 정체성 이론이 여기서 등장해요. 인간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강할수록 자존감도 높아지고 정서적 안정감도 올라가요. 팬덤이 바로 그 집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현대사회에 아이러니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SNS, 채팅앱, 어디서나 통화가 되는 세상. 그런데 역설적으로 외로움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WHO가 2023년에 외로움을 글로벌 공중보건 위기로 선언했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연결의 양이 늘어났지 질이 늘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아는 사람 1000명보다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 1명이 훨씬 더 깊은 연결감을 줄 수 있어요. 팬덤 내에서의 정서적 공감은 개인의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 예를 들어 실직이나 이별이나 상실 같은 시간에 팬덤 커뮤니티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회복력이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함께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게 삶의 완충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세 번째 유형은 좀 더 섬세해요. 어떤 사람들에게 덕질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써내려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30대 초반의 직장인을 상상해 보세요. 회사에서는 그냥 팀의 부품 중 하나고 집에 오면 그냥 가족 중 하나예요. 나라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느낌.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한 드라마를 보다가 한 캐릭터에게 완전히 빠져들어요. 그 캐릭터의 복잡한 내면,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태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은 생각해요. 나도 저런 사람이고 싶다. 이건 단순한 선망이 아니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가는 자아라고 불러요. 내가 될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능력. 그리고 이 가능 자아가 선명할수록 현실에서의 동기와 회복력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좋아하는 캐릭터,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대상이 아니라 내 이상적 자아의 거울이 될 수 있어요. 흥미롭게도 이 현상은 K-팝 팬덤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나요. 많은 팬들이 아이돌의 성장 서사에 자신의 서사를 겹쳐요. 트레이닝 시절부터 데뷔까지 실패와 재도전의 반복. 저 사람이 해냈으면 나도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저 사람의 여정이 나의 여정을 대신 보여주고 있어 라는 감각. 이건 굉장히 강력한 심리적 자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국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깊은 감정적 울림을 주는 이유 중 하나예요. K-팝, K-드라마가 파는 건 음악도 이야기도 아니에요. 감정이에요. 성장의 감정, 극복의 감정, 소속의 감정. 그리고 사람들은 그 감정에 기꺼이 투자해요. 네 번째 유형. 이건 조금 예상 바뀔 수도 있어요. 좋아하는 것에 빠져들다 보면 어느 순간 단순히 팬에서 전문가가 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엔 그냥 좋아서 시작했는데 한 아티스트의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 음악 이론을 공부하게 됐고 한 드라마의 배경을 좋아하다 보니 그 나라의 역사를 파게 됐고 한 캐릭터를 좋아하다 보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말한 플로우 상태가 여기서 등장해요. 완전히 몰입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 상태. 이 플로우 경험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형태의 만족감 중 하나예요. 그리고 덕질은 이 플로우 상태로 들어가는 가장 자연스러운 통로 중 하나예요. 의무감이 아니라 순수한 관심에서 시작되니까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어요. 바로 자부심이에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경험. 예를 들어 BTS가 빌보드를 석권하고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을 받고 아이유의 노래가 해외에서도 사랑받는 순간들. 팬들은 그 성공을 단순히 관람하는 게 아니라 함께 달성한 것처럼 느껴요. 내가 좋아하던 것이 맞았어 라는 자부심. 이건 자존감에 직접적으로 연결돼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집단 자기 효능감이라고 불러요. 내가 속한 집단이 성공하면 나 자신도 더 유능하게 느끼는 현상이에요. 마지막 유형이에요. 이 유형은 어쩌면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어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슬픔인지 외로움인지 공허함인지 정확히 모르겠는 그 감정.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막막함. 그런데 어떤 노래의 가사를 듣다가 어떤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오는 경험. 아, 이게 내 감정이었구나. 이걸 감정 명명화라고 해요. 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과정.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면 편도체의 반응이 줄어들어요. 쉽게 말해서 내 감정이 뭔지 알게 되면 그 감정에 덜 압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콘텐츠는 특히 섬세하게 만들어진 이야기와 음악은 이 감정 명명화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드라마의 대사 한 줄이 10번의 상담보다 내 감정을 더 정확하게 짚어주는 경험.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한 소절이 내가 일기장에도 쓰지 못했던 감정을 대신 말해주는 경험.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사람들은 단순히 그 콘텐츠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감정적으로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그건 사실 굉장히 건강한 일이에요. 자, 이쯤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큰 그림을 볼게요. 왜 지금 이 현상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커진 걸까요? 그리고 왜 특히 한국 문화 콘텐츠가 이 감정 경제의 중심에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시대적 맥락이에요. 우리는 지금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경제적 불안, 사회적 압박, 디지털 과잉 정보. 이 속에서 사람들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감정 공간을 찾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새 앨범을 낼 것이고, 좋아하는 드라마가 다음 화를 올릴 것이고, 팬덤 커뮤니티는 내일도 거기 있을 것이라는 사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불안한 세상에서 하나의 확실한 닻이 돼요. 두 번째 이유는 한국 콘텐츠의 특성이에요. K-팝이나 K-드라마가 다른 문화 콘텐츠와 구별되는 점 중 하나는 스토리텔링 방식이에요. 아이돌의 경우 단순히 음악을 파는 게 아니라 인물의 서사를 파는 거죠. 트레이닝부터 데뷔까지 연습 과정, 실패, 눈물, 그리고 성장. 팬들은 이 서사를 함께 살아가요. 이건 단방향 소비가 아니라 양방향 감정 투자예요. 그래서 팬덤의 유대감이 일반적인 팬덤보다 훨씬 깊어요. 그리고 이 구조는 취향 기반의 작은 커뮤니티들을 만들어냈어요. 배연 팬덤 안에도 수백 개의 소그룹이 있어요. 특정 멤버를 좋아하는 사람들, 특정 컨셉을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덕질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이 작은 모임들이 고독한 현대인들에게 주는 것은 단순한 취미 공동체가 아니에요.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와 같은 것에 기뻐하고 나의 감정에 공명하는 사람들의 집합. 이게 바로 심리적 안전망의 실체예요. 물론 솔직한 이야기도 해야겠죠. 덕질이 심리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건 분명하지만 모든 덕질이 건강한 건 아니에요. 현실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계속 미루기 위한 완전한 도피로 사용될 때, 또는 팬덤 내에서의 갈등과 독성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때, 또는 경제적 능력을 넘어선 소비로 이어질 때, 이건 감정 경제가 부채를 지는 상황이에요. 건강한 덕질과 그렇지 않은 덕질의 차이는 사실 하나예요. 그것이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는가, 아니면 빼앗아가는가. 덕질을 하고 나서 더 활기차고 기분이 좋아진다면 그건 좋은 신호예요. 반대로 죄책감, 공허함, 현실과의 단절감이 커진다면 그건 방식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신호고요. 이건 판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 감정 에너지 흐름을 관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덕질은 유치한 도피가 아니에요. 그건 현대사회에서 감정을 충전하고 소속감을 찾고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자부심을 경험하고 내 감정에 언어를 붙이는 심리적 행위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모여서 감정 경제를 이루고 그 경제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생활 안전망이 되어줘요. 어쩌면 당신이 오늘 너무 오래 봤다고 생각하는 그 영상, 너무 오래 했다고 생각하는 그 덕질 활동이 사실은 당신들과 오늘 하루를 버티기 위해 필요했던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지금 당장 해야 할 숙제나 보고서가 있다면 그건 좀 먼저 하시고요.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오늘 소개한 5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당신에게 와닿았나요? 나는 감정 피난처를 찾는 사람인가요? 소속감을 갈망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감정의 언어를 찾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 전부인가요?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좋아할까? 라고 자책하기보다 이게 있어서 오늘도 견뎠다 라고 스스로를 토닥여주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 푹 빠져있는 그 존재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덕질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나요? 혹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있나요? 남들에게는 조금 유난스러워 보일지 몰라도 그 취향이 당신을 살리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아주 훌륭하게 자신의 정신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덕질 연대기를 들려주세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에게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당신의 소중한 취향을 긍정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당신의 갓생과 덕생을 모두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더 깊고 따뜻하게 읽어주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당신의 덕질을 그리고 당신의 멘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